이제 검찰이 최재형 수심위를 했어요. 근데 극적으로 디올백 관련한 최재형 목사에 대한 기소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이런 거는 이제 다 불기소 처리로 나왔는데, 자, 이거를 디올백을 받은 행위가 실질적인 뇌물 수수일 수 있다라고 해서 기소를 해라라고 나온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최재형 목사의 그 논개 작전이 여파를 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일단 기사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8명 찬성, 7명 반대.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극적이었죠. 예, 기소 의견을 결정을 한 건데요. 그 이외에 명예훼손이나 주거 침입,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권고를 했습니다. 수사팀은 사실 대통령의 직무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했지만 수심위는 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성립 여부를 집중 검토를 한 결과 기소로 결정을 했고요. 중요한 건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거운 짐을 받게 된 거죠. 검찰로 이제 넘겼어요. 검찰은 이거 아무래도 뇌물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닌데 라고 기소를 안 하는 순간 도대체 니네는 그러면 디올 거는 수심이 말도 있고 그렇죠. 김건희는 수심이 말대로 들어주면서 최재형 목사 거 왜 안 들어주는데 요런 또 딜레마에 빠지게 됨으로 인해 갖고 이게 신임 검찰총장한테 굉장히 큰 짐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웃기지 않아요? 보통 이런 게 들어가면 검찰은 기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원래 변호인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뒤집힌 사안이에요, 이거는. 그 최재형 목사님 변호사가 아니다, 이거는 청탁이니까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검찰이 아니에요, 이거 무죄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김건희 하나 살리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진짜.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지난 5월에 검찰이 조사를 할 당시에 담당 검사가 최재형 목사님한테 계속 청탁이 아니죠 라는 방식으로 유도신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요때의 조사 상황 녹음 파일을 편집해서 수심위원들한테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검사가 이거 뇌물로 준 거 아니잖아요. 자꾸 이 얘기를 한 거는 어떻게 녹음을 했어, 이거를. 무죄시잖아요. 청탁 의지 없으셨잖아요. 아니, 내가 청탁 의지가 있었습니다. 에이, 이봐. 농담도 잘하셔. 5월에 검찰 조사 당시에 담당 검사가 청탁이 아니지요 라는 근데 이거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녹음을 떠갖고 왔어, 이 양반이. 근데 검찰은 대부분 이 정도면 청탁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죄로 몰아가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면 아니 청탁 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대. 전 청탁 의도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농담도 잘하셔. 청탁 의도 없으셨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원래 조사실 가면 디지털 기기 못 갖고 들어가게 하거나 이걸 끄거든요. 근데 최재형 목사는 왜 몸검사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휴대폰이 폭발할 수도 있는데. 진짜. 그래서 이 내용을 녹음을 떠가지고 변호사가 수심위원들한테 들려줬어요.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수심위원들이 이게 뭐야? 이러면서 되게 관심을 검찰이 가졌다. 이 새끼들이 뭐 이런 식이야 뭐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보다 변호사하고 얘기 나오는 게 훨씬 더 길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처음에는 들어가려고 했대요. 그 수심이 그 회의장에. 근데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검찰이 이거를 악용할까봐, 역으로 이용할까봐 변호사만 들여보내갖고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가 이 파일을 딱 꺼내는 순간 검찰이 입을 딱 닫아버린 거죠. 얘네들이 작정을 하고 이게 청탁법이 아닌 걸로 몰고 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매우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어요. 근데 이때까지 수심위에서 기소를 하라고 했을 때 기소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게 새 역사가 써지는 거지, 김건희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검찰 새 역사가 써진다고. 그래서 김건희는 무죄. 하지만 최재형은 유죄 이렇게 돼갖고 이게 진짜로 기소를 하기는 하는데
정작 받은 사람은 무죄고 준 사람만 유죄가 되는 이런 희한한 재판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야, 근데 그거 생각해. 떡검 생각난다. 뭐. 떡검 리스트, 떡값 받은 사람 검사들 그 리스트를 노회찬 의원 자기 블로그인가에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떡검들이 그 수사를 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터트렸다고 수사를 받아가지고 그 의원직이 날라갔어요. 노회찬 의원 당시에. 그거랑 똑같은 느낌인데 지금? 일단 야. 중요한 건 뇌물을 받았고 뇌물의 액수가 3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아니지. 이거- 500만 원 넘지. 아니, 그러니까 이 백으로만 해서 단일로 해서 3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건당 300이 넘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게 되면 단순하게 불기소나 벌금형으로 갈 방법이 없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금액이 커갖고. 예전에 저는 그 생각이 나요. 검사가 피의자 부인하고 성관계를 했어. 그걸 봐주는 조건으로. 그래갖고 그게 이제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검찰이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성관계 한 그거를 10만 원으로 줬어. 10만 원. 그래갖고 10만 원을 접대받았기 때문에 뇌물이야? 뇌물의 정도가 있으나 약하냐는 거지. 왜냐면 그 사모님 입장에서는 명예도 명예고 억울하기도 억울하지만 몸값도 확 깎인 거야. 10만 원으로. 도대체 어디 가면 10만 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10만 원으로 쳐가지고 약식 기소로 해갖고 이거를 경징계로 끝내버린 예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금액이 커요. 300이 넘어, 100이 넘어. 99만 원만 돼도 약식으로 해갖고 기소하고 밀어버릴 수가 있는데 300이 넘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뇌물죄로 해갖고 적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받은 사람도 준 사람도 징역 5년 이상을 때려야 되는 범죄가 나오는 거야. 원래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원래? 둘 다 처벌을 받아야 맞는 거지. 아니, 원래 더 받은 놈이 더 센 거잖아요. 원래도 세죠.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말로 받았다. 근데 준 사람이 박근혜도 아니고 박근혜가 친한 최순실의 딸인데 둘이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지. 최순실한테 준 거는 박근혜한테 준 거다. 라고 해갖고 뇌물죄를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 놓고 25년을 때려놓고 정작 그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은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는 걸로 해갖고 나중에 사면을 해줘 버렸단 말이지.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는 보면은 수심위에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직무, 김건희는 직무가 없죠. 그렇게 치면. 그러면 윤석열의 직무인 거예요. 결국에. 그렇지. 그러면 윤석열이 불고지와 또 이와 관련된 직무 형태로 해서 이걸 받았던 두 가지로 인해서 사실은 윤석열을 기소를 해야 돼요. 윤석열은 김건희를 기소하는 게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받는 거 알았을 때, 그 당시에는 몰랐다 치더라도 나중에는 알아가지고 자기가 KBS 나와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뭐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 인정했죠. 그거 인정하고 난 그 이후로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했잖아. 그럼 윤석열이 처벌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김건희는 안 걸릴 내용이기 때문에 기소가 됨과 동시에 김건희는 그냥 무죄고 윤석열에 대해서 기소 조사를 하겠다. 다만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기소는 한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아니, 수사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뭐 수사할 내용이 뭐 있어. 이미 다 증거 나와 있고 이 금액 나와 있고 장면 증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소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유예 처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유예 처분이 되는 거고 최재형 목사는 구속 내지는 뭐 어떤 형태로든 재판을 받게 되는 말이 되나. 희한한 경우로 풀려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제 그러면 뭐 공무원들 선물 받고 입 딱 닫고 나서 난 몰랐는데? 이러면 그건 끝이네. 그 준 그래서- 사람만 잡혀 들어가겠네. 그래서 이번 추석에 정부에서 그걸 발표를 했잖아요. 100만 원이 넘지 않은 선물은 줘도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친인척 부인이나 친인척에게 주는 선물은 무한대로 드려도 됩니다. 그러고 대놓고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김건희 덕분에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부인, 뭐 남편,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은 본인은 100만 원밖에 못 받지만 지 아빠나 형제나 동생이나 부인을 통해서는 무한대로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나라가 된 거죠. 아파트 한 채를 받아도 되고요.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도 돼요. 네. 그래서 김건희가 우리나라의 뇌물 역사를 뇌물에 관한 법을 지금 새롭게 쓰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소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제는 준 놈만 죄인이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절대 죄인이 되지 말도 안 않는 되는 이런 게 거였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봐도 이 기사에 이거 있었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 가능하다고 했잖아. 친족, 팔족이나 혈족, 사촌이나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미친 것 같아요. 나라가 미친 것 진짜. 나라가 미친 것 아니 같아요. 이거를 남들이 보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미친 나라라 그럴 거야. 그 100만 원까지 선물 주란 얘기야 뭐야. 저기 혈족이나 친족들한테는 배우자까지 합쳐가지고 네. 금액 제한 없이 선물하라는 거야 뭐야. 이게 말이 돼? 주지도 선생님들은- 받지도 맙시다 이거여야지. 학교 선생님들은 커피 한 잔도 못 받는데 이게 무슨? 그럼 잠깐만요. 선생님의 남편은 받아도 되는 거야. 그렇지. 남편이나 부인은 이게 선생님 집으로 찾아가고 그 가족들한테 직접 봉투를 드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무제한으로. 라고 하는 이게 사실상 이게 법이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신 나간 국민권익위원회라고 국가기관이 아니, 이렇게 그러면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게 이렇다면서요. 이래놓고 왜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는 걸고 넘어져요? 거기다가 그렇게 치면 최재형 목사도 뭐 재판 못 가야지. 그렇지. 이게 괜찮잖아. 이상한 아이템 이상해. 아무튼 그래서 뭐야? 검찰이 최재형 목사 관련한 기소를 강행할 것인지 윤석열에 대한 수사에 돌입할 것인지 이제는 신임 검찰총장 근데 손에 그거는 아마 달렸다라고 볼 수 있을 신임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은 못할 것 같고 시간 끌갖고 이거를 지금 저 공수처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 직무 관련성 인정이 됐기 때문에 수심위에서 공수처에서 어떻게 할지 또 봐야죠. 또. 아휴. 아무튼 검찰 내부에서 일종의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수시민은 이제 검찰의 직접적인 검사들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법조계에 관련 있는 사람들 또는 그 검찰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일 건데 이런 게 나오고 있다는 거는 검찰 조직 내부 안에서도 지금 김건희와 관련된 손절 내지는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실 수 있는 조짐의 시작이라고 봐져요. 근데요. 이거는 그냥 제 뇌피셜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뜬금없는 상상을 하나 해봤는데요. 이건 진짜 여러분 제 뇌피셜이고 상상입니다. 언론들이 우리가 왜 겉으로 이 언론을 소유하고 있는 데가 어디고 어디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사실 이게 운영이 좀 힘들 텐데 너무나 굳건하게 운영이 잘 되는 걸 보면 도대체 돈줄이 어디일까? 밝혀지지 않은 돈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만약에 제가 삼성이나 뭐 이런 곳이라면 제가 만약에 뭔가 돈은 많은데 대한민국의 진짜 권력을 움직이는 배후 세력이고 싶으면 저는 겉으로 봤을 때 내 편인 게 너무나 티나는 언론뿐만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언론이라든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다 나의 수하로 만들 것 같아요. 돈질로? 네. 뭐 다시 말해서 돈이든 정보를 넘기든 뭐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단순히 언론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이라든지 그 힘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조직에 대해서 내 편,
겉으로 봤을 때 나와 한편으로 묶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반대편인 사람들조차도 저는 그런 식으로 다 포섭을 할 것 같거든요. 써먹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냥 묘하게 요즘 자꾸 SS의 향기가 온 데서 진동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 변화 배경에는 늘 얘기하지만 작업을 당한 우리 김스타한테 작업을 당한 재영이 오빠의 플라워 오빠. 플라워 오빠의 우리 꽃받침 오빠의 중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뭐가 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JTBC가 김건희 하나만 지금 패고 있거든요. 네. 검사청에서 흘러나오는 거. 그리고 근데 과연 그게 검찰 내부의 반발이냐? 검찰 내부의 반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검찰이 어디하고 짝짝꿍이 돼 있어? 아스들 묘하게 많을 수 있으니까. 묘하게 한 곳하고만 짝짝꿍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믿을 때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에요. 이제는 거대 로펌들이란 말이야. 그쪽에 좋은 자리 예약하기 위해서 그쪽에 돈을 대주는 이런 대형 로펌을 통해 가지고 검찰 조직을 지금 사적으로 운영하면서 권위를 코너에 몰아넣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면 이 지금 나와 있는 보도들이나 그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게 검찰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접할 수 없는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찰이 진짜 그동안 윤석열 한동훈한테 치여가지고 내가 아주 분했다. 너 이제 니들의 시간이야. 이러면서 니들 당해봐. 이러면서 한 순수한 의도일까? 그런 애들이 아니잖아. 저는 그런 세상에 그런 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 또 있는 하나, 신문사나 언론사들이 단독으로 이런 기사를 쏟아내는 게 정말 취재 윤리와 정의를 위한 거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이런 와서? 소스, 이제 와서? 그런 소스 내지는 뜬금없는 이런 행위들이 뭔가 뒤에 배경이 있고, 그렇죠. 그거를 조중동이나 일반적인 언론이 아닌 기존에 잘 안 알려진 언론을 통해서 뒷조종하고 있는 세력은 여기에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바라는 내부 배후 세력으로 지목되고 있는 애들이 이제 누군지 모르죠.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향기가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체코 언론에 과연 누가 줬을까? 그 기사를 누가 줬을까? 누가 줬을까? 체코에 이재용 회장 원래 안 가려고 했는데 하도 오라고 하도 오라고 갔대요. 해서 폴란드 있다 갔잖아. 근데 일정이 없어가지고 그 만찬 자리인가 그거 하나 딱 하고 그냥 갔대요. 그냥 갔어요. 일이 없어갖고. 일을 안 했어. 그래서 체코 쪽에다가 아이 씨발 이거 하나 요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이씨 내가 떡볶이까지 먹었는데 여기까지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우리나라 있는 기자가 체코까지 그걸 해주기는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게 너무 싫었던 사람, 빌려가서 너무 화났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누군지 모르죠. 미국은 CIA가 전 세계를 상대로 그런 짓거리를 한다면 한국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그 정도의 정보전과 그 정도의 심리전과 그 정도의 행동력을 갖추고 활동할 수 있는 건 저는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정보기관조차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력이 존재를 하는데 저는 그 세력이 SS가 아닐까.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거기 이제 연구소에 계시던 분 수업을 듣는데 그분을 보면서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북한 관련한 정보를 대한민국 정보기관보다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휴멘트가 더 커요. 더 크다고요. 그리고 그 천안함 사건 터졌을 때요. 저는 그쪽한테 다이렉트로 수업을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느껴진 게 뭐냐면은 저는 삼성공화국이라는 게 단순히 삼성이 재벌이고 삼성이 뭐 입김이 세다 이 수준이 그때는 그냥 그 수준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삼성공화국이 내포하는 의미가 진짜 더 크구나, 더 광범위하구나, 더 뿌리 깊구나를 요즘 제가 뇌피셜입니다. 생각은 자유니까요.